안녕하세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수급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팔고 있죠. 특히나 기관은 8월 11일 이후로 계속해서 팔자 분위기, 금융투자도 8월 26일부터 매도를 하고 있고, 참 야속하지만 이 자본주의란 게 참 무섭죠. 예, 연기금도 뭐 중간중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지만 다시 산 거 그대로 아니면 더 많이 팔자 분위기.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주도하에 어떤 긍정적인 수급으로 상승을 이끌긴 쉽지 않은 어떤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 보면 전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 심리가 더해지는 구간이라 볼 수 있어서 과거에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렇게 가격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의 어떤 형태 이런 부분으로 추측을 해봤을 땐 여기 저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고 여기 저점에서 다시 여기 저점 만들고 이 저점이 이 저점끼리의 그 하락률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14%, 14.5%, 17.3%, 17.3%. 그럼 중간값인 뭐 16% 정도로 볼까요? 16%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82,000원, 82,000원에서 83,000원 정도가 되는데 82,000원, 3,000원이 무조건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올해 벌어들이는 그 영업이익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못 벌긴 하지만 2020년 그리고 19년보단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사적 저점. 아이러니하죠. 예. 회사는 어찌됐든 펀더멘털에 어느 정도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다 내던진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437억이면 현재 시총에 비해서 밸류가 굉장히 싸거든요. PER이 2.78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어떤 컨센은 내년부터 굉장히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반등 이런 부분이 괜찮습니다. 내년에 뭐 4천억, 내후년에 5천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망치대로라면 떨어질 때 사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시장의 어떤 유동성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승에 대한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종목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잖아요. 성장주 쪽에 성장주나 뭐 여러 어떤 테마성 그런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이 굴러가다 보니까 이마트는 완전히 현재는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선 일봉 차트에서 98,000원을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다면 조금 전에 제가 82,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82,000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전 단기적으로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민한다면 여기는 찬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턴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떨어져도 다시 위쪽의 저점까지 한번 상승 주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 물론 결론은 하락이지만 그래도 반등을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전 저점까지 딱 들어와 주지 못했지만 그때는 이제 중간 그 상황의 캔들이나 어떤 상태를 봐야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떨어져도 최소한 지금의 18,000원 여기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전 패턴을 참고했을 때 가능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9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뭐 시장 상황이 좋거나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이전에 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식량 그 중과 곽강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상승을 했었잖아요. 특히 뭐 나스닥 쪽에는 그 스마트 농장 관련한 주식도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크다가도 그 식량주 관련 그 이슈가 있을 때 크게 올랐던 것처럼, 우리는 또 사료주나 우리 시장은 사료주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마트도 관련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한번 상승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온전한 펀더멘탈로 가는 게 그 추세적 되돌림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되돌림, 이런 부분이 콜라보가 된다면 좀 더 기술 반등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98,000원을 넘었을 때 저는 11만원, 뭐 12만원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334,000원에서)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여기 한번 반등이 크게 들어올 때 고점 그 위쪽 매물 때 맞고 밀리긴 했지만, 지금 여기가 코로나 부분이거든요. 코로나 때도 사실 실적 성장은 2019년, 2020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마비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긴 했었지만, 반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반등이 다시 한번 들어오더라도 여기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나 매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향후에 되돌림이 크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월봉에서는 15만원 그리고 162,200원 여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거는 당장에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은 98,000원이 1차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 성장 기대감, 그 시장의 어떤 되돌림, 이게 콜라보가 됐을 때 제가 98,000원을 넘었을 때 11만원대 가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낙폭이 뭐 커지더라도 내년 성장 그리고 내후년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저는 여기 15만원, 162,2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2,200원을 뚫는다면 179,000원 가격을 참고를 해 보시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당장에 가능한 가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는 낙폭의 범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2,000원대를 참고를 해 보시고요. 거기를 무너뜨리면 한마디 더 떨어질 수 있다. 거기까지만 우선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